네, 어느덧 12월이 됐습니다. 내년을 준비하는 시점이고요. 저희가 특집으로 산업별 전망을 이 시간에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관련해서 여러분께 자세한 전망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업종 중 관심 가질 만한 종목까지 미래에셋증권 정윤미 연구원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미디어 산업 전반적인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우리 정리하는 시간부터 가져볼 텐데요. 김수아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11월 21일 중국의 한류 금지령 보도 이후에 미디어 엔터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는 위축된 상황인데요. 2017년을 앞두고 미디어 엔터 업종에 대해 증권사들은 어떤 분석을 내놓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금융투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사드 이슈로 박스권 주가 흐름을 예상한다고 밝혔는데요. 하반기에 엔터주의 반등이 기대된다며 음원과 여행, 엔터 카지노 순서로 투자 매력도가 높다고 봤습니다. 최선호주로는 로엔과 모두 투어를 꼽았습니다. 키움증권에서는 드라마 부문에서 글로벌 시장 판권 확대 수혜와 음원 쪽에서는 엔화 강세의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봤는데요. 최선호주로는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로 성장이 예상되는 CJ E&M과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SM을 꼽았습니다. 다음으로 NH투자증권입니다. 영화 부문에서 국내에서는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동시에 중국 박스오피스에서 추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업체로 투자 대상을 압축한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쇼박스와 CJ CGV를 산업 내 최선호주로 추천했습니다. 또 하나투자증권은 사드 이슈 이후에 크게 억눌렸던 엔터 종목 중에서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지닌 기업과 규제로 인한 타격이 제한적인 기업에 한해 주가 상승 여력이 크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이 중국 현지 법인을 가지고 있는 SM과 텐센트와 웨인 같은 강력한 협력사를 두고 있는 YG 엔터테인먼트를 최선호주로 꼽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교보증권입니다. 업종 전반에 대한 내년 실적 추정치를 하향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중국 규제에 대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업종으로는 연예 기획산업,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여행, 영화 순위라며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최선호주로는 모두투어와 CJ CGV를 추천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미디어 엔터 업종에 대한 증권사의 분석 확인해봤습니다. 네, 각 증권사에서 미디어 엔터 업종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을 꼽고 있는지 저희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정윤미 연구원과 함께 자세하게 이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디어 산업 트렌드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네, 플랫폼 맞습니다. 콘텐츠 변화가 상당히 빠른데 어떻게 지금 전반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부터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미디어 산업은 아주 빠른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는 더욱더 그 변화 방향이 뚜렷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플랫폼 간에는 플랫폼의 이제 서로 융합과 통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컨텐츠에서는 온라인 컨텐츠 그리고 프리미엄급 컨텐츠의 양극화가 더욱더 뚜렷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일단 미디어 플랫폼부터. 미디어 플랫폼에서는 어떤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까? 지금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TV용 플랫폼, TV용 컨텐츠가 있었고 또 온라인 컨텐츠가 있었고 이런 플랫폼향으로 컨텐츠가 뚜렷하게 구분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TV에서도 보고 또 온라인에서도 보는 이런 동시에 다양한 컨텐츠 플랫폼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로는 이제 모바일 기기가 보급이 확대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 이상의 모바일 디바이스를 이용을 해서 컨텐츠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새로운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경쟁도 지금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독감으로 이틀간 회사를 못 나왔는데요. 쉬는 시간 동안 집에서 넷플릭스 없었으면 어떻게 보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컨텐츠 하면 넷플릭스가 생각이 납니다. 넷플릭스 주가 사실 뉴욕에서 보면 상당히 강세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리지널 서비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변화도 하나의 예가 될 수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듯이 최근 주가 상승이 흐름이 아주 좋았는데요. 이제 그 이유가 최근에 OTT 시장의 성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명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OTT라고 하는 것은 오버 더 탑의 준말로서 셋톱박스가 없는 상태에서도 TV를 시청할 수 있는 즉 인터넷 TV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OTT 시장은 연평균 25%의 빠른 성장을 지속을 하면서 2020년에는 80조 원에 이르는 시장 규모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OTT 사업자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방송국이라든지 기존 다양한 유료 방송 사업자들 역시도 많은 컨텐츠
콘텐츠 프로바이더들 역시도 OTT화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욱더 빠른 속도의 더 큰 규모의 시장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 방송국을 위협하는 OTT 그리고 전통 방송국도 일부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OTT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미디어 플랫폼의 변화는 아주 오랫동안 이뤄져 왔는데요. 최근에 융합 이 자체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네, 저희가 이 지금을 2차 전환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었던 TV에서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넘어가면서 지금 최근에 빠른 속도의 전환기를 2차 전환기라고 본다면 그 전에 1차 전환기는 지상파 중심의 TV 시장에서 네. 유료 방송으로 넘어가던 시기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2000년대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1980년대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지상파의 방송국이 유료 방송의 다수의 채널로 들어가게 되면서 채널 임대 수익 그리고 또 컨텐츠 판매 수익을 기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1차 전환기에는 기존에 있던 방송 사업자들도 수익이 증가를 하면서 유료 방송 역시도 같이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현재 2차 성장기 같은 경우에는 TV에서 모바일 중심으로 넘어가면서 기존의 TV의 시청률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이는 기존 TV 사업자들의 광고 수익 성장성을 좀 제한을 하게 되면서 사실은 지금의 이런 온라인화를 빠르게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지 않게 된다면 앞으로는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2차 전환기가 아주 중요하게 얘기가 되어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죠.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컨텐츠 이용이 사실상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컨텐츠 내용이랑 컨텐츠의 형태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제가 질문을 하나 스킵을 했는데요.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컨텐츠 내용 역시도 조금 변화가 있었어요. 네. 마이리틀 텔레비전이라고 아실 텐데 인터넷에서 주로 헤어지던 그 1인 방송국의 형태를 TV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온라인용 컨텐츠가 따로 있었고 TV용 컨텐츠가 따로 있었다면 지금은 TV를 통해서도 온라인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관람객들 그리고 뭐 시청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프리미엄 컨텐츠 우리가 얘기하면 넷플릭스의 가장 유명한 하우스 오브 카드 네, 그리고 뭐 네. 최근에 지정생존제 이런 컨텐츠를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것들이 가져오는 변화도 상당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프리미엄 컨텐츠라고 하면 뭐 해외에서는 뭐 하우스 오브 카드와 같은 그런 넷플릭스의 네, 오리지널 시리즈. 오리지널 시리즈가 있지만 뿐만 아니라 아마존 역시도 다양한 컨텐츠를 네. 만들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컨텐츠가 상당히 많고요. 이렇게 프리미엄 컨텐츠를 제작을 확대하는 그 이유도 이제 프리미엄 컨텐츠 제작을 해야지만 OTT 즉 넷플릭스 같은 상품을 가입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가입자를 늘려서 다시 수익화를 시키기 위함인데 이러한 것들이 가능해지는 이유는 국경의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넷플릭스를 볼 수가 있고요. 또 미국에서 만든 것들이 전 세계 160개국 이상에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컨텐츠를 만들게 된다면 다시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CJ ENM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번 3분기에 지상파 3사의 전체 방송 드라마가 방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향후에는 프리미엄 컨텐츠를 중심으로 해서 제작이 더욱더 확대가 되고요. 반면에는 좀 시청률이 부진한 뭐 일일 드라마라든지 주말 연속극 같은 경우에는 제작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네, 2017년 미디어 업종의 관전 포인트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이 위축이 됐었던 건 사실이에요. 우리 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는 이러한 트렌드를 좀 잘 반영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좀 선별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프리미엄 컨텐츠 그리고 온라인 컨텐츠 양극화 속에서 각각의 경쟁력 있는 컨텐츠 프로바이더, 컨텐츠 제작사를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 미디어 종목 가운데서 탑픽 종목을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그래서 가장 유망하게 보는 종목은 CJ ENM이고요. 네. 그 역시도 프리미엄 컨텐츠와 온라인 컨텐츠를 둘 다 잘하고 있는 그렇죠. 업체입니다. 뭐 프리미엄 컨텐츠라고 한다면 최근에 아주 인기리 방영이 되고 있는 뭐 이제 드라마들도 다수 있지만 온라인 컨텐츠 중에서도 다양한 1인 BJ들을 보유하고 있는 다이아 TV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시아 최대 규모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양극단화가 더욱더 이분화가 진행이 될 텐데 이 과정 속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에 유망한
유망한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1인 방송 다이아 TV, CJNM의 핵심 관건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미래에셋증권 정유미 연구원과 함께 미디어 산업 2017 전반과 현재의 이슈들 그리고 탑픽 종목까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